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옥사이드 TFT,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올레드 TV, LG의 올레드 TV를 살펴보았는데요. LG의 올레드 TV는 폴리실리콘이나 아모프실리콘 TFT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옥사이드 TF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에는 폴리실리콘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일단 이동도도 높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죠. 그러니까 전압에 대해서 특성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점점 면적이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0Hz에서 120Hz 혹은 180Hz 혹은 240Hz 초당 장면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3D 화면을 구현하게 되면 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고속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원전류가 큰, 모빌리티가 큰 트랜지스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 근데 폴리실리콘은 결정화도 해야 되고, 도핑도 해야 되고, 공정이 복잡하고, 장비, 투자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동도는 매우 높아서 아무실리콘보다 매우 높죠. 아무실리콘은 이동도가 1, 2하는데 폴리실리콘은 수십에서 수백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조가 나와 있죠. 왼쪽은 아모실리콘, 오른쪽은 폴리실리콘의 단면 구조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TFT는 이제 대면적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레이저 결정화, 레이저가 대면적에 대응이 잘 되지 않는 큰 유리기판에 대응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산화물 TFT를 가게 되면 결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아모실리콘과 비슷한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기존 설비들도 대부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도는 수십 혹은 10, 그래서 아모프스보다는 훨씬 높은 이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오프 전류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오프 전류가 매우 작아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커버가 나와 있는데 온 영역을 보면 옥사이드 TFT의 온 전류가 훨씬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실리콘 TFT보다도 한 10배 가까이 높죠. 그 다음에 오프 전류를 보면 아모실리콘보다도 옥사이드 TFT가 훨씬 오프 전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여기에 다시 한번 특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전류를 비교해 보면 옥사이드 TFT의 온전류는 아모실리콘 TFT의 온전류보다도 크죠. 이동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 전류를 비교해 보면 옥사이드 TFT 오프 전류가 훨씬 작죠. 실제로는 저 표시된 저기는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노이즈보다도 훨씬 작은 어딘가에 오프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측정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매우 작은 오프 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이 반도체 재료인데 그동안 실리콘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가 다 사용이 됐죠. 그리고 OLED에는 폴리실리콘, 다결정 실리콘이 사용이 됐습니다. 다결정 실리콘은 공정이 복잡하고 장치 투자가 많이 들고 그래서 원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산화물 TFT는 대면적의 공정이 용이하고 공정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존 설비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도는 아모플스보다는 훨씬 높죠. 물론 폴리실리콘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화물 TFT를 올레드 TV에 적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산화물 재료가 있습니다. 금속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첫 번째 바이너리 옥사이드 두 종류의 원소로 된 거죠. 징크와 옥시전, 징크 옥사이드입니다. 두 번째는 터너리 세 종류의 원소로 된 거죠.
징크, ZN, 그 다음에 틴, SN,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인듐, 징크, 옥시전, 다양한 산화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쿼터너리, 4개의 원소로 된 거죠. 처음에 있는 게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인데 IgGO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원래도 TB에는 IgGO, TFT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화물의 특징은 밴드갭이 크고 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면 밴드갭이 나와 있죠. 실리콘은 밴드갭이 1.12인데 반해서 옥산화물의 밴드갭은 3일렉트론볼트 가까이 되죠. 그래서 밴드갭이 크고 밴드갭이 크면 투명합니다. 그래서 산화물 TFT는 투명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투과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80% 이상 투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옥사이드는 금속 원자와 산소 원자가 서로 결합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은 외곽에 S궤도가 있고요. S궤도가 있고, 산소는 P궤도가 외곽에 있습니다. P궤도. 그래서 산소가 보면 2p4로 되어 있죠. 2p4. P궤도에 4개의 전자가 있는데, 자, P궤도 여기 있죠. 아령 모양의 분자 오비털인데, 자, X방향, Y방향, Z방향 3개의 궤도가 있고 각각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산소는 그 중에서 4개만 들어가 있고 2개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징크의 전자 궤도인데 마지막에 보면 S궤도에 2개의 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금속에 있는 S궤도의 2개의 전자가 산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P궤도 S궤를 꽉 채워야 되죠. 그렇게 해서 E- 마이너스 이온이 되게 되고, 금속은 전자 2개가 없어졌으니까 2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원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메탈의 2 플러스, 이 S궤도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게 되죠. 산소 2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게 돼서 이 컨덕션 밴드의 특징은 메탈의 S궤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밸런스 밴드의 특징은 바로 이 산소의 궤도, P궤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다른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탈의 S궤도가 이렇게 컨덕션 밴드를 형성하게 되고, 자, 산소가 p 오비탈이 밸런스 밴드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된 전자는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S궤도 둥그런 모양으로 좀 크게 그려져 있죠. 이게 메탈의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원자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S궤도, 구형 궤도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죠. 위에 있는 건 결정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죠. 원자 번호가 작고요. P궤도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는 바로 이 S궤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아모폴스가 되더라도 전자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연결성이 좋다는 거죠. 근데 P궤도는 연결성이 좋지 않습니다. 대칭이 아니죠. 구조가 있어서 이런 P궤도가 지금 산소에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는 연결성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전공은 밸런스 밴드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전공의 이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TFT는 P 채널의 트랜지스터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암흑 실리콘의 이동도가 작죠. 그래서 암흑 실리콘은 이렇게 S궤도처럼 이렇게 대칭인 구조가 아니라 혼성 궤도를 이루어서 이렇게 4개의 팔이 각각 109.5도의 각도로
뻗어 있기 때문에 아모폴스가 되면 많은 결함들이 생기게 되죠. 끊어진 결합들, 결합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댕글링 본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동도가 작습니다. 근데 이러한 산화물에서는 S궤도가 이렇게 대칭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모폴스가 되더라도 이동도가 크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것이 바로 실리콘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이렇게 팔이 4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9.5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질서하게 결합이 되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이게 결합이 잘 끊어지게 됩니다. 이 각도가 안 맞으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도가 떨어지게 되고, 메탈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자, S궤도는 구형의 궤도를 이루고 있고, 이게 각도가 좀 바뀌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연결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동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옥사이드 TFT를 사용해서 LG가 TV에 적용했는데, 이게 첫 번째 적용한 구조입니다. 바튼 게이트 구조. 그래서 게이트 전극이 아래에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죠. 게이트 전극이 있고, GI,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말합니다. 절연막이죠. 게이트 절연막. ACT, 액티브죠. 액티브청, 활성청. 즉, 아모폴스 IGGO입니다. 아모폴스 IGGO. 그 다음에 엣치 스타프 레이어. 이게 절연막인데, 에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컨택이 있죠. 소스레인 컨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스레인 메탈이 있고요. 패시베이션, PA에서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 있고, 위에 파란색은 또 전극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의 역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아래쪽 게이트와 더불어서 위쪽 게이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적용했던 바튼 게이트의 옥사이드 TFT 구조이고, 이것이 처음에 올레드 TV에 적용된 그런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바튼 게이트 구조는 탑 게이트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레드 TV는 탑 게이트 구조의 옥사이드 TFT입니다. 그래서 액티버청 위에 GI,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고, 게이트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같은 구조죠. 탑 게이트. 그 다음에 소스레인 영역이 있고, 소스레인 전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 경우에는 액티브 아래쪽에 LS라고 있죠. LS. 자, 라이실드입니다. 빛 차폐청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지 않고 빛이 액티브 층에 들어가게 되면 트렌드의 특성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차단층을 두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자, 게이트 전극이 막아주죠. 메탈이니까 빛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소스레인 영역은 빛이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액티브 층에만 빛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죠. 앞서 본 바튼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서는 게이트 전극이 빛을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들어오는 빛은 위에 있는 전극이 빛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차단하는 그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GGO는 스파트링 방법으로 정착을 합니다. 실리콘은 주로 PCBD 이러한 방법을 쓰죠. 근데 IGGO는 스파트링 방법으로 정착하고요. 주로 상온에서 정착을 하고 정착한 후에 열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합니다. 스파트링을 사용하니까 대면적 정착도 용이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실험실에 있는 우리 클린룸에 있는 옥사이드 TFT 정착 스파트링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장비죠. 우리가 10cm, 10cm 유리기판을 사용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스파트링 장비입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고 나면 이렇게 퍼니서, 실험용 퍼니서죠. 여기에 집어넣어서 열 처리를 하면 특성이 개선이 됩니다. 에어분해에서 할 수도 있고 산소 분위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분위기에 따라서 특성이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자, 정착 후 열 처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 전에는 트랜스 특성이 매우 나쁘지만 열 처리, 우리가 포스온일이라고 합니다. 정착 후에 열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주로 이 IgGO막에는 여러 가지 결함들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 실제 밴드갭 내 결함을 측정해서 비교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 전에는, 자, 이게 세로축이 결함의 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에너지 위치인데 밴드갭 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열 처리 전에는 이렇게 결함이 높았다가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함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결함이 줄어들고 이렇게 특성이 향상이 된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부터 열 처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요. 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특성이 잘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산소 공공이 중요한 특징인데, 산화물이니까 산소가 충분히 결합이 되고 있겠죠. 근데 산소가 들어갈 자리에 산소가 없는 경우, 이게 옥시전 베이컨시라고 하고 산소 공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시전 베이컨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산소인데, 자, 산소가 빠진 자리가 옥시전 베이컨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온화가 되게 되면 구조적인 변화도 살짝 일어나면서 여기에 도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너가 되면 캐리어가 증가하는 거죠. 도너가 되면 이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에서 별도의 원소를 넣지 않고 도핑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걸 셀프 도핑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별도의 원소를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도핑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셀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공, 옥시전 베이컨시가 이온화가 되면서 도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 베이컨시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막의 저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옥시전 베이컨시가 이러한 산화막의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옥시전 베이컨시 자체 에너지는 페렌 레벨 아래쪽 밸런스 밴드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양의 베이컨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부 베이컨시는 이온화가 돼서 도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에서 전자가 여기가 되면 플러스 이온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혹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도 VO 플러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가 비den에 떨어져 나오게 되면 VO2 플러스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많아지면 전자가 캐리어가 증가하게 됩니다. 셀프 도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IgGO는 빛을 쪼여주면 전류가 증가하고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옥시전 베이컨시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채널, 옥사이드 탭은 주로 N채널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저기 메탈, 게이트 전극이죠. 얘가 페르미 레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 여기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에너지 밴딩이 일어나게 되고, 자, 페르미 쪽으로 밴드 밴딩이 일어나면서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밴드 밴딩이 되죠. 그래서 N채널에 옥사이드 TFT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트랜스커버가 있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서 자, 온전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N채널형이고요. P채널은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압을 가야 될 텐데, 마이너스 전압을 가면, 자, 게이트에 에너지가 올라갔고요. 전자에 대한 에너지죠. 그래서 업워드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업워드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베이컨시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베이컨시의 밀도 때문에 업워드 밴드 밴딩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이러한 스테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밴드 밴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P 채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홀의 이동도는 극히 낮죠. 그래서 이 옥사이드 TFT에서는 P 채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카파 옥사이드 혹은 틴 옥사이드, 니켈 옥사이드 등에서 P 채널 특성의 트랜지스터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도는 매우 작아서 N 채널형의 옥사이드 TF보다 10분의 1 이하 매우 작은 이동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프 전류도 크고 온오프도 작습니다. 그래서 P 채널은 여전히 많이 성능이 향상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P 채널의 옥사이드 TFT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베이컨시가 옥시전 베이컨시가 이온화가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플러스 이온이 되죠. 이렇게 되면 도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늘어나게 되고 왼쪽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트랜지스터 특성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네거티브 시프트를 하게 되죠.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TFT는 빛을 주게 되면 특히 이제 단파장, 녹색보다도 짧은 파장의 빛에 잘 반응을 하게 되는데 특성이 쉽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LG의 옥사이드 TFT 구성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탑게이트 구조에서 보면 그래서 아래쪽에 라이실드 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실드 층을 둬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고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화소 초기에 LG가 발매한 OLED TV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칼라 필터인데 이 칼라 필터가 트랜지스터를 덮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칼라 필터가 라이실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을 차단하는 것이죠. 장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짧은 파장, 녹색, 파란색에 대해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빨간색 칼라 필터를 덮어서 그러한 빛들을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광 차단층이 필요하다. 물론 암흑 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도 빛을 다 차단시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오프 전류가 증가하고 화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빛을 차단하고는 있는데 옥사이드는 그 변화의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더 잘 가려줘야 되죠. 이 최근에는 옥사이드 TFT와 폴리실리콘 TFT를 같이 사용하는 LTPO라는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LTPO, LTPS와 옥사이드 TFT를 합친 말이죠. Low Temperature 폴리옥사이드,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이렇게 되겠죠. 처음 적용된 건 애플의 워치입니다. 애플 워치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LTPO 적용을 요구했고 LG가 이러한 LTPO 패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Low Temperature Polysilicon and Oxide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애플워치 3에서 4로 가면서 면적이 30% 업이 됐지만 사용 시간은 동일하다. 소비 전력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LTPO를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비 전력에 있습니다. 폴리실리콘도 공정을 해야 되고 옥사이드도 공정을 해야 되니까 공정 비용은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LTPO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간단히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LTPS. 자, 폴리실리콘은 가장 이동도 높고 전류가 높죠. 반면에 오프 전류도 큽니다. 암흑 실리콘은 온 전류가 매우 작죠. 그렇지만 폴리실리콘보다는 작은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작은 편입니다. IGGO는 암흑 실리콘보다 온 전류가 높죠. 폴리실리콘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오프 전류가 매우 작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IGGO를
이 애플워치에 적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가 됐었죠. 40mm하고 여기 30mm인데 40mm. 사이즈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두 가지 사이즈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에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폴리실리콘 TFT. 자, OLED를 구동하는데 폴리실리콘 TFT를 사용하고 있고, 자, 스위칭 소자에는 IGGO TF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저장 캐패시티에 결합된 반도체 산화물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저장 캐패시터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5V가 들어갔으면 요 5V에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전압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요 오프 특성이 나쁘면 요 전압이 변동이 돼서 전류가 변하고 밝기가 변하는 거죠. 전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IGGO TFT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프 전류가 작아서 오랫동안 전압이 잘 유지가 된다. 이런 거죠. 여기가 스캔 펄스가 들어오면 이 트랜지스가 ON이 되고 데이터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압이 공급이 되고 트랜지스가 오프가 되면 그 전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리키지가 작으면 전압이 이렇게 일자 유지가 되지만 리키지가 커면 전압이 곧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0Hz 내지 120Hz, 1초에 60번 내지 120번 장면이 바뀌면서 계속 새로운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 IGGO TFT를 사용하면 1초에 한 번씩 바꿔도 된다는 거죠. 프레임 주파수 1Hz까지도 동작시킬 수 있다.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소비 전력이 줄어듭니다. 1초에 60번씩 바꿔야 되니까 전력이 소비되는 거죠. 근데 1초에 한 번씩 장면을 바꾸게 되면 소비 전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을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갤럭시 시리즈의 소비 전력을 조사한 그러한 표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CPU가 차지하는 소비 전력입니다. CPU. 그 다음에 그래픽 부분이 GPU가 차지하는 소비 전력이 나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소비 전력도 꽤 되죠. 이것을 줄일 수가 있으면 상당히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1초에 60번 장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혹은 120번 장면 변환을 1초에 한 번만 바꾸게 되면 소비 전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1초에 한 번만 장면을 바꾸려면 리키지가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IGGO를 써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폴리실리콘이 있으면 1초가 되기 전에 전압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IGGO TFT와 폴리실리콘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LTPO 기술이 등장이 된 거죠. 최근에는 워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지금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PO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